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한 양돈 농가에서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공판장에 돼지 도축이 중단되고 해당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축산물 공판장. 출입문이 굳게 잠긴 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공판장에 출하된 돼지 체외 검사에서 돼지열병 확정 판정이 나오자 도축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에서 제대로 된 거좀 없으니까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지. 어제 도축된 돼지는 3,300여 마리. 제주도는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00여 마리 등 4천여 마리의 출하를 금지하고 폐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420마리도 모두 살처분한 뒤 폐기하고 소독과 방역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돼지 추가 출하와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농장에서 한 40여 두가 도축이 되니까 그게 같이 혼납되니까 오염 제거 차원에서 전부 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으로 돼지 전염병 청정 지역 지위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들이 초대형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해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가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요. 원희룡 도지사가 제한적이지만 신규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조성 중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람정 제주개발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카지노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신규 카지노에 대해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중앙정부와 도민사회를 조율해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카지노를 막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카지노는 없다 하게 되면은 기존 카지노의 프리미엄만 높아지면서 전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와 목포를 잇는 해저터널은 경제성이 없다며 일축했지만 트램과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수단으로 정해놓고 가다 보면 상황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좀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하자.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금전 방식에 의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익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도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특정 견해를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시민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JDC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이전을 반대한 사실을 공개하며 롯데나 신라가 아닌 JDC가 제주관광공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충격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 산하 기관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20대 국회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동의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차기 JDC 이사장 선임에서 정권에 기대 권력에 양지만을 쫓는 정치인과 사리 사욕을 챙기려는 개발 사업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발 사업자와 정치인 등이 다수 포진된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는 공기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군 폐지와 함께 출범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제왕적 도지사를 낳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의 목적은 제주도와 시군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계층을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이 사라진 대신 2개 행정시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3단계 계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라진 자리엔 도지사가 제주 유일의 단체장으로 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시장은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이 없어 정책 결정과 민원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인격이 있는 4개의 지방정부가 제주도만 유일하게 사라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행정의 접근권이라든가 행정 역시 도민들에 대한 밀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민 전체적으로는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지난 2010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금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방향을 틀었으나 끝내 무산됐습니다. 원희룡 도정 들어서는 행정시 기능 강화 논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놓고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뽑는 그 자체에도 의미는 있지만 더 다른 문제들이 또 역작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민투표로 시작된 특별자치도 10년을 평가하고 도민이 주인되는 분권 시범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방안 역시 도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 안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으로 향하던 철근 수백 톤이 실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제주로 출항하기 전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은 987톤. 실제로는 2배 이상 많은 2,215톤을 실었다는 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전날 배 안의 CCTV를 분석하고 화물업체를 직접 조사해 정확한 화물 내역과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 안에는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고 이 가운데 278톤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철근을 운송한 물류업체는 세월호를 통해 평소에도 이 정도 물량이 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입에 있는 자리가 세월호가 들어온다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뭐 여기 현장에 가는데 사실 많이 들어오는 게 한 400톤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조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 128톤이 누락됐다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복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 과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해군기지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세월호가 무리하게 과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절반에서 유해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학교 173곳 가운데 53%인 93곳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의 출입을 통제시켰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대안이 없다며 당분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제주도 앞바다에 맹독성 해파리떼가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연한 갈색 물체들이 비칩니다. 수십 마리가 곳곳에 퍼져 오징어처럼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건져 올려보니 몸체는 성인 손 한 뼘 정도로 아직 어린 개체의 해파리입니다. 때 아닌 해파리떼 출현으로 해녀들은 물질이 걱정입니다. 최근 맹독성 작은 불에 간 해파리에 해녀가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바닷속에 해파리가 많아서 숨 들었다가 나오면은 이 머리가 다 꺼지고 아이고 쏘면 큰일 나. 또 이번 주 도내 해수욕장이 줄지어 개장하는 가운데 이 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구에도 어린 개체의 노무라 잎깃 해파리들이 몰려와 먹이 활동이 한창입니다. 최근 제주도 근해에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이달 초 이호도 근처에서 발견된 해파리 무리들이 연안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해파리의 출현은 더 잦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쪽에 그 해파리 개체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파리 출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제거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2년가량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봉계동 주민들과 협의해 당초 올해 말까지 사용할 예정이었던 매립장을 증설해 구자읍 동봉리에 새로운 매립장이 들어서는 2018년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연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봉계동 매립장에는 2018년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가객, 가수 고 김광석 씨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떨까요?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공연 모습이 복원돼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이 관객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부르며 열창하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감회스러운 내용들이 뜻깊게 마음에 닿아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등 김광석의 노래 3곡과 관객들과 나눴던 육성이 담긴 20분가량의 홀로그램 영상은 1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대역 배우를 촬영한 실사본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 김광석의 생전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고인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사례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세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그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 옛날 분들을 다시 살려내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광석 홀로그램 콘서트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대봉동에 조성된 김광석길의 한 소극장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오늘 새벽 일부 육상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감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동안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모두 20도를 웃돌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선선한 모습입니다. 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거나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찐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60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채용을 청탁한 54살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 박 씨로부터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690만 원 상당의 수석과 분재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시내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 특별법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뱃길이 1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동북아 카페리는 다음 달 20일부터 제주와 부산 항로에 6,000톤급 카페리 여객선인 블루스타우와 레드스타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척의 카페리는 번갈아가며 매일 오후 7시 제주를 출발하는데 부산 항로가 1년여 만에 다시 열리면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행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으로 뽑혔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인민망과 한국마케팅협회가 진행한 2016년 요우커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관광도시 부분 1위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인민망의 한국 명품관 홈페이지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제주 홍보 사이트와 공식 계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